3과 본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이 필요하죠. 백발백중 교재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구문 노트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형광펜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 본문을 공부할 때 필기는 여러분이 여기다가 하시면 되는데 구문 노트가 필요해요. 자, 구문 노트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구문 노트 한번 같이 펴볼까요? 네, 펴보세요. 한 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같이 보면요. 왼쪽에는 단어를 정리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는 문장을 쓰게 되어 있는데 총 4문장을 쓸 수 있는 칸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하단에도 리딩 스킬을 적용할 수 있도록 또 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이 3칸을 아주 알차게 써볼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페이지에 한 문단을 쓸 거예요. 그리고 이번 3과의 문단은 여러분 같이 한번 펜 들고 잘라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내용상 적절하게 문단이 묶일 부분을 표시를 해드릴게요. 여기가 첫 번째 문단이고요. 9번 문장부터 새로운 내용의 시작이라서 문단을 나눴어요. 9번 문장에 이 문단이라고 표시를 할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4번 문장부터 3문단. 그러니까 본문 하나를 선생님이 문단을 3가지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총 3가지 섹션으로 나눠진 부분이라면 여러분 구문 노트에는 한 페이지에 한 문단에 대한 내용만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문단에서 내가 좀 공부를 해야 될 단어들이 있다면 왼쪽에다가 1문단에 해당되는 단어를 정리하시면 되고요. 문장 같은 경우에도 1문단에서 나오는 문장들을 정리를 할 겁니다. 1문단의 전체 문장을 다 정리하면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문단에서 주요한 문장들을 수업 시간에 형광펜 하세요 라고 하면서 불러드립니다. 그 문장들 4개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그 내로 끝날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 4문장 정도를 1문단의 4문장을 정리하는 거고요. 아래쪽에는 1문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1문단에 대한 단어, 1문단에 대한 문장 정리는 선생님이 형광펜 해드릴 거예요. 마지막에는 1문단에 대한 키워드와 내용 정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문장을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문장을 정리하는 칸을 한번 같이 볼까요? 노트에. 영어를 쓰도록 되어 있는 칸 보이시나요? 거기 영어를 쓰실 때요. 그냥 막 날려 쓰는 영어만 쓰지 마세요. 결국 내가 형광펜 해드리는 문장은 서술형에 타겟이 되는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렇게 자기 손으로 문장을 직접 써보는 게 중요한데 그냥 귀찮다는 이유로 대충 쓰지 마시고요. 문장의 서술형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어법적인 용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문장 영어를 쓰는 칸에는 이런 식으로 설명들 있죠. 문장 밑에 보면 작은 글씨에 설명들이 보일 겁니다. 이런 것들도 영어 문장을 쓸 때 반드시 포함시켜 주세요. 두 번째는요. 영어 문장을 쓸 때 이렇게 설명들을 포함시킬 거죠. 두 번째는요. 문장에 나오는 이런 끊어읽기 단위들도 영어에다가 같이 꼭 표시를 해주세요. 문장 단위가 어떻게 끊기는지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그 문장을 암기할 때 훨씬 더 쉽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 밑에 직독집게를 쓸 때도 역시나 같이 끊어주셔야 돼요. 직독집게를 쓸 때도 같이 끊어주시는 거 우리말에도 좀 여러분이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사실 영어, 그 다음에 영어 밑에 달려있는 어떤 어법적인 설명들, 직독집게 해석들은 모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적을 수도 충분히 있죠. 그런데 완전 이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는 어떤 책에도 완전 이해에 대한 부분을 쓰도록 되어 있진 않아요. 여러분이 직접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답도 없어요. 그래서 클리닉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완전 이해 부분을 읽어보면 아, 이 학생이 이 문장을 이해했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완전 이해에다가는 도대체 뭘 써야 될까요? 네, 완전 이해 부분에다가는 그 문장의 요약을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27번 문장을 한번 보면요. 27번 문장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이 문장을 만약에 구문 노트에 쓴다고 한다면 영어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영어에 대해서 어법적인 설명도 같이 쓰고 끊어읽기도 하고 밑에 직독집게도 썼다고 칩시다. 마지막에 남은 완전 이해에다가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를 최초 아이돌로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부분의 완전 이해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시면 좋아요. 사람들은 그를
아이돌로 생각함, 최초의 아이돌로 생각함 이런 식으로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한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써주시면 되는 부분이 바로 완전 이해 부분입니다. 해석을 쓰는 부분이 아닙니다. 해석에 대해서 내가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 키워드를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요약을 써주시는 게 완전 이해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단으로 오셔서 필기할 준비 되셨나요? 진행이 조금 빠르기 때문에 화면 보면서 필기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문장 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좋아하는 K-pop 아이돌 선수를 가지고 있나? 라고 묻고 있죠. 글의 소재로 K-pop 아이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대답할 거예요. Yes, 그렇다 라고. 여러분도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 있나요? 나도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10대 때 있었던 것 같은데요. 2번 문장 보면요. 이러한 학생들에서 이러한이 의미하는 말은 방금 네, 저 좋아하는 아이돌 있어요 라고 대답한 그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은 자주 쇼 보여줍니다. 아주 큰 애정을 보여주는데요. 누구에 대한 애정인지는 전치사 for를 썼네요. 그들의 스타들에 대한 엄청난 애정을 보여준대요. 아이돌이고 팬이라면 팬들은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죠. 3번 문장 보시면요. 형광펜을 한번 하세요. 그래서 3번 문장은 구문노트 문장에 써야만 하는 문장입니다. 선생님, 저 다른 문장도 구문노트 하고 싶은데 어떡해요?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형광펜해준 문장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는 문장입니다. 자, 그럼 3번 문장은 좀 이따 구문노트 수업 끝나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몇몇 아이들은요, 막 소리를 질러요. 미친 듯이 막 소리를 질러요. 콘서트장에 가서. 또 다른 애들은 wait hours, 몇 시간을 기다립니다. 뭐 하기 위해서 기다리냐면, 여러분, 여기서 to take a picture라는 투부정사가 나는데, 여기서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으로 쓰일 거라서 사진 찍기 위해서 라고 해석을 할게요. 스타들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아주 여러 시간을 기다리기도 한대요. 3번 문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시험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some, others 이 부분. 몇몇은 그렇고 다른 몇몇은 그렇고 그래서 others 부분에 the others를 쓰면 오답입니다. 더가 붙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많은 팬들 중에서요. 몇몇 팬들의 성향이 이렇고요. 또 몇몇 팬들의 성향이 이래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 말고도 다른 성향을 가진 팬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여러 무리로 나뉠 때는요. 덜을 붙이지 않습니다. 덜을 붙이는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로만 나뉘는 경우인데 팬들의 성향이 꼭 콘서트에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뭐 사진을 찍으려고 기다리는 성향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그냥 응원하는 팬들도 있지 않겠어요? 또 어떤 팬들도 있나요? 뭐 어떤 팬들도 있을까요? 그 팬들 요새 사진 모으는 거 많이 하던데? 사진 같은 거 포토카드 모으는 팬들도 있을 거고요. 팬들의 부류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두 가지 경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엔 덜을 쓸 수가 없다는 거 유의해 주세요. 다음 4번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형광펜 드시고요. 4번 문장 밑줄. 4번 문장도 구문 노트에 넣어주시면 돼요. 몇몇 학생들은 심지어 여행을 갑니다. 다른 도시로요. 왜 그러는데 뭐 하기 위해서? 여기서 to see도 뭐뭐 하기 위해서 해석할 거예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를 보기 위해서 다른 도시로 여행을 가기도 한대요. 예를 들어서 팝스타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공연이 많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공연이 있는 미국으로 간다든지 다른 월드 투어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식의 팬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아이돌들이 최근에 만들어진 거니? 아니래요. 아니구나. 아이돌이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면 언제 만들어진 거야? 또 볼까? 아이돌이 시작했습니까? 비틀즈에서 시작을 한 겁니까? 1960년대? 물론 비틀즈도요, 사랑을 받았대요. 여러분, 7번 문장도 형광펜 하시고 구문 노트에 반드시 포함시켜주세요. 이유는요, 수동태가 들어간 부분이에요. 수동태는 이번 단원에서 중요한 핵심 문법인 거 아시죠? 그들은,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비틀즈예요. 비틀즈가 사랑한 겁니까? 팬들한테 사랑받은 겁니까? 사랑받은 거니까 were loved가 들어가겠죠. 비틀즈는 사랑을 받았어요. 다수에 의해서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은요, 아니에요. 최초가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 그러면 아이돌은 최초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최근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장 이 붐이 있었던 비틀즈 1960년대도 최초는 아니네. 또 how about 하면 뭐뭐는 어때란 뜻인데
엘비스 프레슬리 1950년대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전혀 근접할 정도도 아니래요. 아, 잠깐만. 그러면 아이돌은 최근에 생겨난 것도 아니고 1960년대에 아주 난리법석이었던 비틀즈도 아니고 더 예전으로 가는 50년대에 엘비스 프레슬리도 아니라는데?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아이돌의 시초란 말입니까? 하면서 이제 2번 문단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3번, 4번, 7번 총 3문장이 구문 노트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수업 끝나고 이 3문장은 구문 노트에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구문 노트를 잠깐 펴보세요. 자, 구문 노트에 보시면 왼쪽에 과제 범위라는 칸이 있어요. 그 칸에다가 1번, 우리 1번 문단을 이 페이지에 할 거죠. 여러분 왼쪽에다가 단어 정리할 거 있다면 네, 수업 끝나고 단어 정리해 보시고요. 문장은 총 선생님이 3개 선택해 드렸죠. 3번 문장, 4번 문장, 7번 문장 반드시 구문 노트에 포함되게 그다음 영어 설명, 직독직해, 완전히 정리해 보시고요. 자, 지금 여기 칸으로 한번 와보세요. 여기 칸은 지금 구문 노트에다가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칸을 꺼내시고 펜을 드세요. 내가 여기 칸에 대해서 다 써드리진 않아요. 내가 키워드만 던져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키워드를 메모해 놨다가 수업 끝나고 전반적인 1문단을 해석을 다시 읽어보시면서 내용을 여기 빈칸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1번 문단 이렇게 필기해 볼까요? 아이돌. 지금 요 부분에다 쓰는 거예요. 구문 노트 하단에다가 여기. 네, 이 부분에다 필기하는 부분입니다. 제목을 아이돌이라고 써주시고요. 1번. 자, 스타들에 대해서 팬들의 사랑이 어떤지, 스타들에 대한 팬들의 사랑. 어떤 팬들이 있었는지 한 3가지 정도 정리할 수 있겠는데 이 3가지는 여러분이 수업 끝나고 스스로 정리해 보는 겁니다. 2번째, 아이돌의 시작. 아이돌의 시작에 대해서 시작이 아닌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기억이 나시나요? 1번, 뭐도 아니었어요? 비틀즈 아니었고요. 2번, 엘비스 프레슬리도 아니었어요. 뭐가 아닌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1번, 2번에 나와야 됩니다. 자, 요 부분을 이 구문 노트 하단에다가 여러분이 지금 필기하시고요. 빈칸은 여러분이 수업 끝나고 채우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필기하셨으면 이제 우리는 2문단 필기하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구문 노트는 옆으로 치우시고 다시 책에 한번 집중하면서 필기를 해봅시다. 2문단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또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여기서 투부정사도 목적으로 쓰인다는 건 결국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답을 찾기 위해서 let's take 해보자네요. 타임머신을 한번 타보자네요. 어디로 가는 거냐면 콘서트홀로 가는 거예요. 비엔나에 있는 1845년에. 자, 우리 1950년대 엘비스 프레슬리가 있던 그 시절보다 더 과거로 가는 겁니다. 1845년도로 갑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타임머신을 탄 거예요. 모든 좌석이 가득 차 있대요. 여러분, 9번, 10번 문장 현관해놔시고 구문 노트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9번 문장은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9번 문장의 위치가 어디야? 이 문장 위치 어딘지 삽입해봐 이럴 건데 앞에서 비틀즈도 아니고 엘비스 프레슬리도 아니고 그럼 뭔데?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가게 되는 그 문단이 흐름이 갑자기 바뀌는 부분이라서 여러분이 문장 위치를 기억해 놓으세요. 10번 문장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3과 문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수동태였죠? 수동태가 나와서 여기도 표시를 해봤습니다. 좌석은 채우는 게 아니라 채워져야 되니까 수동태입니다. 모든 좌석이 찼습니다. 다른 콘서트와는 unlike, 다르게 unlike의 반대말은 like예요. like는 뭐뭐처럼인데요. 반대말 unlike, like 왔다 갔다 기억되셔야 돼요. 다른 콘서트와는 다르게 피아노의 옆면이 향하고 있어요. 청중을 향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지? This way,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서 이런 식이 뭐냐면 11번 문장 그대로 피아노 옆면이 청중을 향하도록 하는 거. 이러면요. 청중이 can see, 볼 수 있어요.
handsome. handsome 뜻 모르는 사람 없죠? 잘생긴 185cm. 키 엄청 크네요. 피아니스트를 더 잘 볼 수가 있대요. 13번 문장의 형광펜. 그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악보도 없어요. 그에게는 악보가 없어요. 그는요, 시작합니다. 막 연주를 시작합니다. From memory 중요한 표현. From memory는 기억으로부터라는 거니까 악보도 없이 그냥 외워서 기억을 더듬어서 막 연주를 한다는 거죠. 그는 천천히 시작을 해요. 자, 여기서 by ing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by ing 표현은 뭐뭐 함으로써, 그러면 부드럽게 누름으로써, keys 하면 건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읽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내가 자료를 조금 찾아봤는데요. 피아니스트 하면 이런 모습 익숙하시죠? 근데 이거 사실 피아니스트가 팬들한테 옆얼굴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거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이돌인 BTS. BTS 하면 팬덤인 아미가 떠오를 만큼 아이돌 하면 팬덤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무려 200년 전 BTS의 버금가는 팬덤을 거느린 음악가가 있었다면 믿겨지시나요? 우리에겐 라 캠파넬라로 유명한 역사상 최고의 피아니스트 프란츠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는 그 당시 흔치 않았던 큰 키와 잘생긴 외모로 인기가 많았는데요. 지금 기준으로는 잘 모르시겠다고요? 리스트 외모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 이 사진, 연주 여행을 하던 리스트의 피아노 독주의 현장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 보셨을 때 어때요? 지금 여성 팬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 네, 리스트가 약간 이렇게 사이드 쪽으로 좀 더 자기 외모와 키가 잘 보이게 피아노를 놓고 연주하는 게 보이고요. 이게 시초가 돼서 오늘날의 피아니스트들도 이렇게 사이드 쪽으로 청중들을 향하게 해서 연주를 한다고 합니다. 유명하더라고요. 우리는 유명해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15번 문장 오셔서 형광펜 해주세요. 모든 사람들이요, hold. 그들의 숨을 홀드한다는 건 뭘까요? 이런 뜻입니다. 숨을 죽이다. 숨을 잡고 있다는 건 숨소리도 내지 않을 정도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숨을 딱 멈추고요. 왜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원치 않기 때문이래요. 놓치는 걸 원치 않는데요. 하나의 음도 놓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숨을 죽이고 리스트의 연주를 막 바라보고 있죠. 아까 유튜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여성 팬들이 엄청 많이, 그 다음에 all the seats are filled, 보셨죠? 이 좌석들이 얼마나 많이 차 있는지. 그는 막 속도를 막 빌드업 쌓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은요, press down, 누른대요. 많은 건반을 여러 번에 누른대요. 이거 정말 피아니스트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건반을 막 이렇게 두드리는 모습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것은요, 만들어요. 음악을 어떻게 만드냐면 매우 강력하고 아주 풍성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그냥 한 음씩 치는 것보다 여러 음을 동시에 막 치면 음악이 훨씬 더 크고 풍성하게 보일 겁니다. 자, 15번 문장 형광펜 하셨죠? 왜 중요하다고요? hold their breath. 숨을 죽이다 라는 표현 때문이고요. 17번 문장은 오형식 동사 make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형광펜에서 구문 노트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18번 문장. 청중은요, pay attention to 표현 중요합니다. 주의를 기울여요. 그의 모든 작은 몸짓에도. 정말 팬들이 엄청나게 리스트를 사랑하나 봅니다. 그의 길고 아름다운 머리칼은요, 막 사방으로 날리고요. 그거 뭐와 같냐 하면, 여러분 여기서 it's like 표현 기억해 놓으세요. 뭐뭐와 같다. 피아노를 보는 것과 같아요. 발레 공연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피아노와 발레 공연을 보는 것. 그냥 피아노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일 뿐인데 이 사람의 작은 몸짓 하나도 이렇게 팬들한테 설렘을 준다고 하면 거의 작은 몸짓이 발레 정도로도 보일 정도예요. 한 번에 발레 공연이랑 피아노를 보는 거와 같은 거죠. 이 사람의 움직임도 팬들한테는 중요하니까요. 시간이 막 쏜살같이 흘러요. 그리고 콘서트가 끝이 납니다. 팬들 너무 아쉽겠어요.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지르고요. 막 꽃도 던지고 옷도 던지고 무대 위로 날립니다. 22번 문장도 형광펜. 23번 문장. 콘서트 홀은 완전 goes wild. 미친 듯이 날뛰고 열광의 도가니가 된다고 하네요.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참고하실 수 있게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요. 얼마나 팬들이 난리인지 그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이 남자가 등장하자 수많은 여성이 환호를 보내는 장면인데요. 전석 매진은 기본. 리스트가 연주를 끝내면 관객들이 꽃이나 보석을 무대로 던지며 환호했고 심지어 연주를 듣고 기절하는 여성들도 있었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팬들의 리스트 사랑은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리스트가 연주회를 마치고 마차를 타고 떠나면 수백 대의 마차가 그 뒤를 쫓았고 리스트가 사생팬인데? 묵었던 호텔에 침입해 목욕했던 물을 와우. 훔쳐가기도 했다는데요. 심지어 광적인데요? 리스트가 연주 후에 남긴 손수건을 가져가는 건 물론 머리카락, 담배꽁초까지 주워갔다고 합니다. 와. 마치 우리나라에 극심했던 아이돌 사생 팬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죠. 이런 광적인 팬덤 문화에 충격을 받은 자, 이렇게 광적인 팬들까지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장난이 아니네요. 막 꽃도 던지고 심지어 뭐 호텔까지 찾아갈 정도라고 하니까. 자, 아쉽지만 두 번째 문단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번에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구문 노트를 정리할 거예요. 내용 정리를 할 거예요. 여러분은 단어 문장은 수업 끝나고 하시면 되고 이 칸에 우리가 내용 정리를 지금 2번 문단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제목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타임머신 탔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언제로 갔죠? 200년 전인 1845년 비엔나로 갔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이 뭐였는지 한번 써볼게요. 다른 콘서트와 다른 점. 일반 콘서트와 다른 점. 뭐였죠? 피아노가 어떻게 배치됐었나요? 측면이 관객과 마주 볼 수 있게 되어 있었죠? 일반 콘서트와 다른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써보시고요. 두 번째, 이 리스트라는 피아니스트의 외모 묘사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정리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 리스트의 공연의 특징은 뭐였나요? 어떤 특징이 있었죠? 악보가 있었나요? 악보가 없었습니다. 그냥 from memory 외워서 한다라는 걸 3번의 키워드에 넣어주시고요. 공연 후에는 팬들의 사랑이 어떻게 느껴졌나요? 4번에다가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키워드는 여러분이 구문 노트 지금 하단에다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필기를 다 하셨다면 우리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문단입니다. 이 놀라운 스타 도대체 누구야? 그의 이름을 우리 이미 알고 있죠? 프란츠 리스트입니다. 그는 태어났어요. 여러분, 베어리 아이를 낳답니다. 그런데 리스트가 아이를 낳은 게 아니죠. 이 사람 남자라서 아이를 낳을 수도 없어요. 그는 태어났죠. 헝가리에서 1811년에 태어났죠. 그는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피아노 연주를. 7살 때 시작했대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봤을 때 여러분 24번 문장에서 형광펜 보이시죠? 이 부분 구문 노트에 들어갈 거고요. 여러분 was born 이라는 표현에 유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6번 문장. 리스트는 나중에 뭐가 됐냐면 훌륭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자이자 선생님이 되었대요. 27번 문장에서 끝까지 다 형광펜 하시면 되겠고 구문 노트에 포함시켜주세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think of가 한 덩어리 생각했어. 얘들아 진짜 중요한 수거다. 얘 think of ASB 그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최초의 아이돌이라고 생각했대. 그러니까 비틀즈도 아니고 엘비스 프레슬리도 아니었던 거야. 28번 문장 여러분 여기서는 why don't you 라는 부분이 너무 중요해. 제안하는 거야. 왜? 라고 해석하면 안 돼. Why don't는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뜻이야. 그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때? 우리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29번 문장까지 하고요. 만약 네가 오늘날의 아이돌을 좋아하잖아. 그럼 너는 사랑하게 될 거야. 원조 아이돌도 좋아하게 될 거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이돌 가수 누굴 좋아한다면 진짜 원조 아이돌인 이 프란츠 리스트에 대해서도 좋아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29번 문장도 역시나 형광펜인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 주어 동사 부분에 will 부분이 시제가 어떻게 되나요? 미래 시제를 쓰죠. 그런데 조건절에는 미래 시제가 나왔나요? 미래 시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시제가 다르지만 조건절의 특징입니다. 조건절에서는 현재를 써야만 해요. 현재를 써야 그게 미래 표현이 되기 때문인데요. 어쨌거나 이 부분에서 시제 일치를 조금 유의해주세요. if절에는 will을 쓰지 않고 주절에는 will을 쓸 수 있다. 자, why don't you give his music a listen? 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음악인지 일종의 궁금하시죠? 포퓰러 이름을 만들어낸 거죠.
같은 시대에 우리 아까 활동했던 잘생긴 선생님 외모, 110cm, 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보니까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 활동했던 모차르트가 163cm 키가 엄청 작으시죠? 굉장히 큰 편이죠. 그래서인지 리스트도 본인의 외모를 적극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피아니스트는 청중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연주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리스트는 본인이 선호하는 오른쪽 얼굴을 보여주려고 피아노를 옆으로 돌려서 연주했다고 합니다. 이를 본 여성들은 더욱 환호하기 시작했고 점차 다른 피아니스트들도 옆모습을 보인 채로 연주하는 풍조가 자리를 잡게 됐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깔리고 있는 이 음악 들어보셨죠? 원래 바이올린 곡이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음악을 작곡한 건 파가니니라는 음악가인데요. 워낙에 연주 기법이 어려워서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바이올린계에선 엄청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2의 파가니니가 되고 싶었던 리스트는 파가니니 곡을 피아노 버전으로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 깔리고 있는 음악, 리스트의 라 캠파넬라입니다. 리스트의 뛰어난 피아노 테크닉도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는 데 한몫했는데요. 연속으로 옥타브를 넘나드는 곡을 연주하거나 손가락이 닿지 않는 넓은 도약 등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테크닉을 구사했죠. 리스트 곡 중 가장 어려운 곡이라 소문난 곡은 바로 이 곡. 벌이 빠르게 날아다니는 순간을 묘사한 클래식 왕벌의 비행 다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게 5초 동안 피아노 건반을 무려 76번이나 치거든요. 그런데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 중 극악인 부분은 5초 동안 무려 160번을 친다고 하는데 얼마나 빠른지 감이 오시죠? 테크닉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요. 초절기 그 연습곡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고 봐야 돼요. 학창 시절 때 연습곡 중 제일 어려운 도깨비. 자, 이렇게 리스트가 엄청난 사람이라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의 음악까지도 들어봤고요. 아마 음악도 여러분 귀에 많이 익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구문 노트 꺼내서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문단에서는 제목을 이렇게 잡을게요. 이 사람 그 자체입니다. 이름으로 그냥 내용을 딱 잡고요. 자, 이 사람의 출생에 대해서 키워드를 잡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1811년 헝가리 출생이라는 거고요. 처음에 피아노를 몇 살에 시작했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진 직업에 대해서 3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최초의 아이돌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었죠. 그리고 이 사람의 음악도 들어봤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여러분이 써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최초의 아이돌로 생각했다는 내용이 4번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드린 거 구문 노트에 마무리하시고 우리는 수업 영상이 종료되면 여러분은 노트에다가 형광펜한 문장들, 그 다음에 정확한 해석, 완전 이해, 그리고 하단에 내용 정리까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